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연 멘토 이정렬입니다. 최근에 유한양행이 렉나자에 대한 FDA 승인을 받으면서 주가가 곡공행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삼성이라는 게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된 소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유한양행이 렉나자로 인해서 FDA 허가를 받아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한 요인들이 삼성 허가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국내 상장사들 중에서 임상 3상에 진행되고 있는 약물 중에서 이 블록버스터급으로 될 수 있는 약물이 좀 없을까라는 것들을 조사를 해보다가 제가 뭐 딥하게 들어가진 못했지만 깊게 파고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어떤 기업이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딱 10기업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기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대기업 채널에 들어오셔가지고 종목을 검색해보시면 브리핑을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해주신 다음에 오셔가지고 보셔야겠죠. 자,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바이오에피스라는 기업인데 삼성 바이오에피스.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바이오시밀러를 개발을 해서 생산을 하게 되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도 연동이 되는 연계 실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바이오시밀러라는 거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바이오시밀러라는 그 약물이 좀 나올 거거든요. 이 바이오시밀러가 원래는 그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약물을 비슷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또 약물에 또 부작용이나 그런 게 있으면 또 안 되니까 임상은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되고요.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바이든 케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약사들의 약물 비용을, 이 약값을 좀 낮추기 위한 그런 정책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 과정에서 바이오시밀러의 개수를 늘려서 경쟁을 좀 유도를 한 다음에 자연스러운 가격 인하로 좀 유도를 하는 그런 정책들도 나올 거라서 이 바이오시밀러라는 거, 이 약물 자체에서는 장기적인 긍정적인 전망들이 좀 있다라는 것들 우선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조금 고령화 사회에 좀 접어들면서 이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사용량, 그러니까 판매 그런 것들도 좀 긍정적인 그런 안타깝지만 긍정적인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SB16인데요. 이거를 이제 데노스왑이라고 하는데 이 바이오 시밀러의 후보군이라고 합니다. 이 골다공증이라든가 특정 암에 대한 치료 뭐 그런 쪽에서 뼈를 손실을 중요로 방지를 하고 이제 골절 위험을 줄이는데 좀 이제 특화되어 있는 그런 약물을 바이오시밀러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SB27이라는 약물이 또 바이오시밀러인데 이거는 비소세포 폐암 환자한테 이 키트루다에 대한 효능 이런 것들을 비교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약물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SB16이랑 SB27, 뭐 엄밀히 따지면 SB16까지만 보셔도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인데 이거 역시 바이오시밀러죠. 뭐 CDP39, 41, 47, 51, 뭐 그리고 53, 55 이렇게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P39 같은 경우는 천식이나 두드러기 쪽에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나 알레르기 이런 비염 치료제 쪽으로 환자 시험을 한 600명 가량을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골다공증, 골솔실 이런 것들은 뭐 뼈 관련된 질환에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리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그리고 이 P51 같은 경우는 자궁경부암, 위암, 특정 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발성 경화증인데 이 P53 다발적 경화증에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고 55 같은 경우는 척추 관절염 쪽에 대부분 보니까 관절염 쪽으로 곤솔실, 관절염 이런 이제 다발성 경화증, 척추 관절염 약간 이런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약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말리주맙하고 데노스맙, 토실리주맙, 펜브롤리주맙, 그리고 오크리주맙, 세키노주맙, 세키누주맙 뭐 이런 식으로 약물이 셀트리온에 진행되고 있고, 셀트리온은 지금 미국이나 유럽 쪽에도 판매를 좀 전력화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어떤 약물들이 바이오시밀러 약물들이 추가되면은 매출에 좀 더 긍정적인 요인들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같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미제약인데 한미약품인데 여기 보시면 임상 3상 에페글레나타이드 이렇게 있고 롤론티스, 오락솔, 포지오티닙, 히알리마주
이렇게 약품들이 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 첫 번째 여기 비만 쪽으로 당뇨병 환자 쪽 체중 조절 감소 이 비만약 쪽으로 이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것들이 최근에 비만 테마주로 좀 엮이는 그런 원인들로 작용이 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항암 쪽에서 보시면 롤론티스라는 이 약물들은 이것도 이제 바이오시밀러거든요. 미국에서 롤베돈이라는 약물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호구증 감소 치료용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약물을 바이오시밀러로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락술 같은 경우는 경구용 항암제인데 이제 경구용이다 보니까 주사제보다 편리한 복용 방식 주사를 맞는 것보다 주사 자국 남고 뭐 계속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간편하게 약을 경구용으로 먹는 그런 약으로 이제 환자들한테 조금 좀 복용 방식으로 다가가려고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포지오티닙 같은 경우는 비소세법 폐암 치료제로 이제 포조 치료제로 표적을 해서 치료를 하는 그런 이제 약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고 히알루마주는 관절염이라든가 이 피부 쪽에 그 관절염 환자의 통증을 좀 줄여주는 그런 이제 진통제 약간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상 3상을 받고 있는 상태니까 한미 약품 같은 경우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종근당인데요. 종근당은 이제 합성 신약이 있고 계량 신약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추신경계 쪽에서 좀 요독성 소형증이라고 하는데 이 혈액투석 환자들이 이 요독성 소형증이 거의 70% 이상이 좀 겪는다라고 해요. 혈액투석을 받으면 여기에 대한 이제 진통제 그런 대증요법에 지금 딱히 이제 치료 약물이 없이 뭐랄까 대증요법 그냥 단순한 지통제 그런 거에 좀 의지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혈액투석 환자 70% 이상이 겪는 요독성 소양증에도 치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이제 임상 3상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약물이고요. 그리고 계량신약 쪽 보면은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는 게 뭐 당뇨 그리고 녹내장하고 이상지 지혈증 당뇨 같은 경우는 이제 종종 고지혈증을 동반하는 그런 심혈관 질환 위험이 좀 높다라고 하죠. 이게 이상지 지혈증이 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좀 낮춰주는 관리를 하는 그런 약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당뇨 그리고 녹내장 쪽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녹내장 쪽은 이 안압을 좀 낮추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효과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종근당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이 조금 더 많은 그런 상황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해제약이거든요. 중해제약도 면역 질환 쪽으로 항통풍, 이 통풍 같은 경우에는 요산 수치를 효과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통풍 환자들한테 도움을 좀 줄 수 있는데, 이 약물은 이제 면역 질환 쪽으로, 진환 쪽으로 이제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약물이다. 통풍 쪽으로 관련되어 있는 약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타발리스라는 이 약물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보니까 키세이 제약에 일본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는데 국내 판권을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임상을 한국 식약처에 허가를 받기 위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약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임상 3상을 바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부작용은 없다 그러면은 판매 허가가 나오면서 국내에 판매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것도 이제 만성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이런 환자들한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이 약물을 판권을 가지고 와서 국내 임상을 진행한 다음에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한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롱 티슈린인데요. 좀 말이 좀 많았었죠. 코오롱 같은 경우가. 코롱 티슈린 같은 경우에는 무릎 쪽에 TGC라는 이 약물을 지금 임상 3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좀 오래됐어요, 사실. 1999년도에 설립을 해가지고 여기 임상 1상을 진행한 건 2006년도거든요. 2006년도, 2010년도 FDA 임상 2상, 그리고 2014년도에 3상 진행을 했습니다. 사전 계획, 사전 평가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2018년도에 투약을 좀 진행을 했거든요. 투약을 진행을 한 다음에 이제 2024년도 올해 환자 투약이 완료가 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투약한 환자들을 가지고 이게 7월 달쯤에 환자 투약을 모두 종료가 됐다라고 하는데 불과 이제 2달 전이었거든요. 근데 2달 전에 이게 좀 떠들썩하게 얘기가 좀 있었죠. 뭐
환자 투약을 좀 종료한 다음에 이 투약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추적 관찰을 하는데 그게 2년 정도가 소비가 된다고 합니다. 2년 정도를 이 투약받은 환자들을 추적해가면서 관찰을 해서 부작용이 없는지 효과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데이터가 좀 쌓이게 되면 향후에 이런 것들이 좀 모여서 발표를 하게 되고 이제 또 FDA에 또 심사가 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은 좀 남았다고 보셔도 뭐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 다음에는 네이처셀인데요. 이 조인트 스템이라고 해서 네이처셀은 이 관련된 소식들이 그렇게 좀 없더라고요. 정보가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로 그 임상 2상 후반 그리고 3상 초반 임상 계약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진행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을 추가 임상 진행 센터로 좀 추가를 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관련된 기사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중증 퇴행성 관절염 치료를 위해서 이 줄기세포를 가지고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고를 좀 재생을 하는 약간 그런 약물이지 않을까 싶어요. 줄기세포 치료제라는 게 좀 옛날에는 좀 황 박사님하고 조금 줄기세포 관련주로 좀 떠들썩하기도 했었죠. 그 네이처셀의 그 줄기세포 치료제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시간은 조금 좀 여유가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연구는 미국 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한국 센터도 좀 추가가 됐다라는 공시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팜인데요. 중추신경계의 뇌전증 관련돼 가지고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아 한중일에서 3상을 좀 진행하고 있는 세너버메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뇌전증 부부 발작, 그리고 간대 발작 이쪽으로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 발작을 포함해서 이 뇌전증의 다양한 부분에서 효과가 좀 있을 것을 기대를 하고 있어서 임상 3상에 효과가 있는지 검증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태고 카리스바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카스터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소화기 때에 발생되는 심각한 뇌전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카스터 증후군도 소화기에서 발생되는 그런 뇌전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인성 3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인성 3상을 진행한 다음에 뭐 결과가 좀 좋으면 좀 뇌전증 같은 경우는 좀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또 분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기대는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HLB인데 HLB 같은 경우는 인선 3상이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빠르게 소식이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는 제약회사 중에 한 곳이긴 하거든요. 이게 거의 표적 항암제 쪽인데 칼테치 치료제도 좀 유명하긴 한데 표적 항암제에서 특히 이제 기대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항암제에서 이 리보세마비하고 캄렐미주마비 있는데 리보세마비 같은 경우는 혈관 내에 그 피세포가 있죠. 성장인자 수용체를 타겟으로 하는 경구용 항암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구용으로. 이거는 이제 임상 3상이 좀 종료가 된 상태이고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FDA 승인을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그리고 간암에 좀 되는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하거든요. 암세포가 면역 시스템을 공격을 피하는 것을 이제 방지하는 약물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신약 허가를 2023년 5월에 미국에 FDA에 제출을 했다라고 하니까 여기 관련된 소식들도 조만간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뭐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일단은 딥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HK 이노엔이라는 기업이거든요. 여기 00008 골다공증 그리고 00009 당뇨 비만 이것도 이제 당뇨 치료제로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당뇨 비만 제약 이런 쪽으로 테마로 좀 엮여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두 가지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들. 이거는 이제 골다공증이니까 뼈의 밀도를 증가시켜서 골절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약물로 보고 있는 거고 당뇨 비만 이런 것들은 이제 혈당 조절을 해가지고 체중 감소에 좀 효과적인 그런 그리고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유용할 것으로 적용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업들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이 외에도 뭐 감스텍 바이오텍이라든가 뭐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 이렇게 임상 3상이 투약이 종료가 됐고 중국에서 3상이 진행되고 있다.
강스텐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아토피 피부염으로 결론이 2024년도 상반기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레고킨 바이오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삼상 진행되고 있고 올 하반기나 2025년 상반기 중간 결과가 좀 있는 상태로 기다리고 있다. 자, 이렇게 좀 나와 있었는데 뭐 결과가 발표가 된 것들 뭐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저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사를 하다가 이 정도 정리를 좀 해놓고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 종목별로는 우리 대기업 채널을 들어오시면은 종목별로 브리핑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두를 제가 다 찾아가지고 소개를 시켜 드릴 수는 없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 뭐 말씀드리지 못한 기업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뭐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유용하셨다면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